시장이 오늘 또 많이 힘듭니다. 양시장이 나란히 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폭도 확대되고 있고요. 앵커 말씀대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10원 단위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이번 주 연휴를 앞둔 투자 전략 중요한데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 종목별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타캐치 시간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 파란불이 좀 더 가득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1번에 이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또 미증시 쪽에서도 최근 좋지 않은 흐름들 계속 관측되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 노동절로 휴장했다가 다시 오후 새벽에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으로 6위권 보시면 나스닥 지수 올라와 있는데 벌써 7거래일째 하락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계속 밀립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세를 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최저가 부근이 55,700원인데요. 52주 신저가 부근이 되겠죠. 이쪽 부근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오늘도 56,000원 선 간신히 지지하는 흐름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고 있는 하나솔루션,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대 하락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4위와 5위에 나란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4위의 성일하이텍은 여전히 폐배터리에 대한 조회수 상당히 높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5위에는 2차전지 사업 기대감에 대한 금양입니다. 다시 한번 솟구치면서 16,000원 선까지 주가가 오르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7위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저점 낮추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1% 훌쩍 넘는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2,400선도 계속해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8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이 대형주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지목을 함께 받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 측에서는 검토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는 했는데 확실히 이런 기대감들이 쏠리게 되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여전히 탄탄한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9위에는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 역시나 최근에 이 15거래일째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져만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고환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아있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10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와 있는데 오늘은 3% 정도의 하락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확인도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함께 조회하는 모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 보시죠. 네, 이쪽에는 약간의 다른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함께 좀 묶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기와 코리아 FT입니다. 이 포르쉐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3기고요. 포르쉐 관련해서 코리아 FT도 관련 종목으로 함께 묶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포르쉐가 곧 IPO에 진입한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나 어제 시세가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인 탄력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으로 꺾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묶어보자면 3위에 있는 뉴플렉스 그리고 아래쪽 7위에 선익시스템이 좀 되겠네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3위에 있는 뉴플렉스는 XR기기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서 이 기기 출시와 더불어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름세 기록하게 되면서 2%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뉴플렉스는 오늘 차익 실현 나옵니다. 1% 후반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 4위에 계속 링크가 돼 있는데 확실히 조회상위에서도 그랬지만 관심상위 리스트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6위 보시면 나노 CMS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시장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위에 있는 RM2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 3% 정도의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부품 쪽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2차 전지용 배터리 보호 소자에 또 쓰일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과 더불어서 함께 2차 전지 쪽으로 살짝 발을 걸치며 상승하는 시세를 어제 보여줬습니다. 네, 8위에 보시면 하나솔루션 있고요. 오늘 1%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9위에는 개별적인 모멘텀 안고 있는 노루홀딩스입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코리아 S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조회상이 관심상위에 꼭 이름을 올리는 종목입니다. 사실 코리아 S가 처음에는 태풍 흰남노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며 재해복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태풍이라는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GP클럽에 피인수됐다는 소식,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또다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다시금 성장한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서 코리아 S 같은 경우 연일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시세의 대표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체크해봤습니다. 특징주 3가지 보실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상장 때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높여갔을 종목이죠. 성일 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높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성은 사실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는 판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연합 등 이렇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아 쪽에서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손잡고 600조 원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앙코르가 기아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곳인데요. 이렇게 현대차, 기아,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폐배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초기인 올해 16만 대 정도로 시작해서 2025년에는 54만 대, 2030년에 폭발적으로 늘면서 414만 대, 2040년에는 4,636만 대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리사이클링 파크를 통해서 유럽 내 원료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주요 완성체나 배터리 제조사 중심의 생산 거점 확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일 리포트 내면서 긍정적인 시각 보내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매출액 1,9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250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48%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일봉 살펴보실까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덜하게 올라가는 상장 초기 종목, 새내기 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 5일에 한 차례 7%대 하락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날 제외하고 어제 다시 급등했고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 터치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저점 부근에서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다는 점이 현재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코리아 FT 살펴보실게요. 독일의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기업 공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감독 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포르쉐가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IPO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계열사고요.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이 시장에서 포르쉐의 기업 가치를 약 600억에서 850억 유로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로 계산을 해보자면 82조 원에서 1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기업 가치가 만약에 116조 원 정도, 850억 유로로 확정될 경우에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와 더불어서 1999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좀 대형 IPO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폭스바겐이 향후에 자본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장 시기도 바뀔 가능성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IPO를 취소할 가능성까지도 함께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IPO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와 포르쉐의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면 연소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코리아 FT 어제 상한가,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오름세 구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주가가 최고가가 지난해 6월이었는데 이때부터 꾸준하게 1년간 주가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도 살짝 오르다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봉을 살펴보시면 14%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탄력 좀 둔화됐고요. 음봉이 길어지게 되면서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만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오름세가 좀 있으려면 포르쉐 관련 종목들 이런 뉴스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노루홀딩스입니다. 이 노루홀딩스가 지분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영재 노루그룹 회장의 장녀인 한경원 노루서울 디자인 스튜디오 실장은 최근에 들어서 노루홀딩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전까지 14,098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보유 주식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21만 주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분 비율로만 보면 1.6% 정도고요.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 슬슬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한 실장과 남동생인 한원석 노루홀딩스 전무간 경영권 분쟁설입니다. 지난 5월에 한 회장이 한 전무가 최대 주주로 있는 DIT에 노루홀딩스 지분 4.5%를 블록딜 방식으로 넘겼는데 한 실장이 본격적으로 노루홀딩스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경쟁적인 지분 매입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하곤 하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노루홀딩스의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르다가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네, 일봉 보실게요. 노루홀딩스 보시면 6월까지는 바닥으로 정말 내려가는 주가 흐름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 나오다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번 달 들어서 확실하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요동치는 주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어제 가장 크게 솟구쳤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5거래일 만에 하락세에 진입했고 현재는 하락폭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